화로회와 숙성회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것은 바로 수분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무수히 다양한 횟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는 화로회로 막 썰어 먹었을 때 정말 맛있고, 또 어떤 종류는 숙성을 좀 해야 맛이 있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회를 드시거나 혹은 직접 사서 직접 손질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내용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참에 정리를 좀 해두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는 생선회는 어떤 느낌일까요? 어종을 떠나서 입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어야만 이게 맛있다고 느껴질까요? 물론 이제 개개마다 입맛은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식감이 빠질 수 없겠죠. 딱 씹었을 때 일단 부드럽거나 무르면 한국인의 취향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로회 일변도의 선호도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러한 취향은요 이 해안가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화로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이 일을 이제 하고 나서 한 1, 20년이 지났을 때 추이를 보면은 사람들의 입맛이 점점 흰살 생선에서 이 맛이 진한 붉은살 생선으로 좀 식성이 옮겨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어, 우럭이 대중 횟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연어가 좀 더 많이 팔리고, 방어라든지 전갱이류의 이런 횟감들 선호도가 증가했죠. 또 하나는 화로회 일변도의 어떤 취향에서 숙성횟집이나 그런 모티브를 가진 레스토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전처리 기술이라든지 숙성 기법,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파헤쳐지고 있잖아요. 어종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숙성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케지미를 했다가 츠모토식 노즈에 꽂아가지고 안에 있는 피를 쫙 다 뺀다든지 하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숙성하면서 탄력을 잃지 않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으로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숙성회가 거부감이 좀 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횟감이 있고 좋아하는 식감과 맛이 있을 겁니다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고급스러우면서 완성도 높은 회 한 점을 꼽는다면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흰살, 붉은살을 떠나서 얇게 썬 회를 되게 선호합니다. 혹자는 두툼한 그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얄팍한 상수를 부릴 때나 회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면적을 덮어서 괜히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얇은 회는요, 살아있을 때 즉살부터 숙성을 거쳐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거의 완벽하게 통제된 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어회 하나를 먹더라도 단순히 두껍게 썬 회보다는 식감을 잃지 않은 한도 내에서 숙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썰지 않아도 되는, 얇게 썰어도 그 탄력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숙성을 하면 감칠맛은 오르지만 살의 탄력을 잃습니다. 물러지죠. 물러지기 때문에 통상 두껍게 썰어내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죠. 직각으로 두툼하게 썰어서 그 물러진 횟감의 식감을 좀 어느 정도 두께감으로 상쇄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위에 있는 것이 그럴 필요조차 없는 탄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숙성을 통해서 감칠맛과 지방을 또 한껏 끌어올린, 그래서 두껍게 썰지 않아도 되는 얇은 회 조각을 말합니다. 그런 회는 어디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인당 한 몇십만 원씩 하는 일식 오마카세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같은 회를 아주 정교하게 숙성을 컨트롤하는 그런 고급 식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지금 광어회 한 조각이 나와도 이렇게 얇게 썰었는데도 식감이 살아있고, 근데 이게 또 며칠간 숙성한 거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잔 먹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한 점이구나. 아마도 각자 선호하는 두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선호하는 식감의 정도가 기름진 정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냥 기름진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물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급진 기름짐이란 뭐냐면, 그 방어 뱃살이나 참치 뱃살에서 느껴지는 그 직관적이고 또렷한, 좀 느끼하다 싶을 정도의 그 지방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우를 비교하면 2 플러스 9 등급 정도 되는, 비싸죠. 고급스럽고 한 잔 먹었을 때 아주 그냥 팍 하고 꽂히지만 많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지방기가 아니라, 흰살 생선에서 오래 살면서 크기도
특정 크기 이상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농축되어진 그 은은한 기름기, 그 기름기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예를 들면은 20kg이 넘는 자바리, 다금바리 또는 이따만한 감성돔, 돌돔 이런 것에서는 직관적인 기름기는 아니지만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먹으면서 계속 혀에 누적되는 그 엷은 지방과 감칠맛의 그 풍미가 삼켰을 때도 여운이 오랫동안 남는 굉장히 고급진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짐의 정도와 뉘앙스가 참치나 방어와는 좀 다르다.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물론 그만큼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일단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화로회와 숙성회는 다들 들어보셨죠? 화로회는 살아있을 때 즉살해서 거의 한두 시간 이내 썰어서 손님상에 내는 것을 화로회라고 한다면, 숙성회는 화로랑 즉살하는 건 똑같습니다. 죽은 생선을 쓰는 게 숙성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를 단칼에 찔러 즉살시킨 다음에 한두 시간 이내로 썰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냉장고에서 숙성을 합니다. 단순히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숙성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내는, 뭐 진공 포장이라든지 숙성 시트지에다 감싸서 포장을 해놓는다든지 산소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통제, 또 하나는 온도의 통제, 최소 한 몇 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숙성을 해서 내는 것이 숙성회, 가루하고 선어회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 범주 안에 맛있는 생선은 뭐가 있는지, 또 반대로 화로회에는 뭐가 맛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화로회에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기인데요. 크기는 작을수록, 소형 어류일수록 화로회에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살에 있는 그 붉은색 색소 성분인 미오글로빈의 함량입니다. 이 함량이 킬로그램당 10mg을 넘어가면 붉은 살 생선으로 분류가 되고요, 10mg 이하인 경우는 흰살 생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화로회에 유리한 것은 주로 붉은 살 생선이다. 예를 들면은 방어, 전어, 고등어, 전갱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들 어류가 숙성회로 하면 맛이 없다 무조건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바로 먹었을 때가 더 맛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연체류 두 종류, 오징어, 한치, 무늬 오징어 이런 두 종류는 무조건 화로회로 썰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환경상, 사정상 숙성을 한 게 아니라 강제 숙성이 된 거죠. 유통이 되면서 약간 끈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숙성을 잘해도 화로징어 못 이깁니다. 맛이나 식감이나. 근데 여유가 있다면 이제 이걸 초밥으로 낼 텐데, 초밥용으로 쓸 때는 이제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뭐 냉동을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오로지 횟감용으로서 가치를 더하려면은 화로징어, 화란치를 이길 수 없다. 밖에서 사 먹는 거 아무리 뭐 기교를 부리고 난리를 쳐도 배에서 잡은 거 썰어 먹는 거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횟감들은요, 어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분이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 있잖아요. 수분이 많을수록 화로회를 썰었을 때 많이 무릅니다. 그리고 질척이고요. 그래서 수분이 적을수록 화로회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분이 많으면 수성을 해야죠. 그래서 수분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분이 적은 어종은 대표적으로 볼락류가 되겠습니다. 볼락, 쏨뱅이, 우리에게 친숙한 우럭, 우럭도 볼락류니까요. 그 다음에 전복치라든지 쥐누래미, 붕장어, 갯장어 등등. 마지막으로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은 당연히 살성이 무를수록 부드러운 횟감일수록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럴수록 화로를 썰어 먹어야 됩니다. 무른데 숙성까지 해버리면 더 물러지니까. 자, 이제 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성에 유리한 크기는요, 당연히 클수록 유리하다. 어떤 어류가 됐건 클수록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전어, 떡전어 큰 거는 그러면 숙성이 되겠네요? 물론 됩니다. 안 될 건 없습니다. 안 될 건 없는데 이제 전어가 가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방어나 부시리가 있는데 대방어, 대부시리다 그러면 그건 좀 숙성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살성은요, 붉은 살보다는 흰 살일수록, 그리고 탄력은 살이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할수록 숙성이 유리합니다. 수분감은 적은 것도 때로는 숙성이 잘 먹히는데, 그건 이제 어종 종특이고요. 수분감이 많은 어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애들 조금 횟감으로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맛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기교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오지매, 뭐 소금 숙성이라든지 공부지매, 다시마 숙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숙성을 통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좀 빼내고 뽀송뽀송하게 된 상태에서 썰어 먹어야지 조금 더 숨겨졌던 기름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횟감이 있죠. 대표적으로 민어가 되겠습니다. 민어 맛있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소금
소금 숙성이나 이런 거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뭐 죽은 거 가져와서 숙성한다고 되게 맛있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야씨 무슨 뭐 여름마다 민어회 거리는데 먹어봤더니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무르기나 하고 부드럽고 왜 먹는지 모르겠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테크닉으로 잘 통제를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숙성을 하면요 살이 탄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이 빠지면서 살이 탄력이 좀 더 찰기가 생기죠. 그러면 또 얇게 썰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얇게 썰은 민어회 진짜 맛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어, 광어, 도미, 농어 3kg 이상 크게 자라는 어종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반대급부가 또 댓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고등어 숙성의 집 잘하는 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입질총님 얘기만 들으면 이 고등어는 숙성하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전어도 숙성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겁니다. 어떤 어종이든 좀 개 중에는 좀 유별난 애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커서 수유도 좋고 엄청 크고, 그런 애들 왜 숙성 안 되겠습니까? 전어도 숙성하면 됩니다. 민어 화로회로 먹어도 됩니다. 무조건 민어가 숙성하다 다 맛있진 않아요. 배전에서 같이 잡아다가 바로 썰어 먹었는데 오히려 수분감이 덜 느껴졌어요. 근데 얘가 죽고 나서 어정쩡한 시간이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수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차이에서 화로회와 숙성의 유리함이 조금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께 뭐 이런저런 수산물 상식을 지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이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여야 하는데라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 방어회 대형마트 3사 비교해서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영상 말미에 이랬어요. 이마트, 홈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바점이다. 지역별 점포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소싱해서 가져오는 원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좋고 홈플러스가 나쁘고, 혹은 그 반대거나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제 정보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방어회의 퀄리티가 물론 그날마다 전바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평균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마트에서 방어회를 고를 때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구매하시다. 저는 그런 취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은 뭐가 더 좋고 뭐가 제일 안 좋은지 단편적인 정보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반적인 취지를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어떤 게 화로회가 맛있고 어떤 게 수성회가 맛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로회로 먹었을 때 맛있는 어종,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맛있는 어종입니다. 그리고 이 어종이 엄청 특출나거나 크면 숙성회로 해도 나쁘지 않겠죠? 볼락, 쏨뱅이, 지치 말지치, 고등어, 정갱이, 전어, 방어, 부시리, 전복치, 갈치, 가자미회, 문치가자미, 그 봄도다리죠. 손바닥만한 사이즈. 새꼬시랑 먹었을 때 새꼬시를 누가 숙성해 먹나요? 그쵸? 그리고 강도다리, 화로회로 먹는 게 맛있습니다. 물론 큰 거 이따만하고 자연산 가끔 잡히는 이런 예외적인 거 빼고요. 그리고 줄가자미, 당연히 새꼬시로 이용되기 때문에 숙성을 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화로회로 먹었을 때 이득이 더 많다. 가숭어, 가숭어라면 이제 밀치, 참숭어라고 불리는데요. 굳이 숙성을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일반 숭어, 보리숭어도 화로회로 먹었을 때 그 특유의 쫄깃쫄깃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숙성을 하면은 희석되겠죠. 그런 장점들이. 그 다음에 줄무늬 장갱이. 근데 큰 거는 좀 숙성이 됩니다만 보통은 화로회로 먹었을 때 탄성이 되게 좋고 기름기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횟감이 되겠고, 붕장어, 갯장어, 쥐노래미, 흔히 놀래미 회라고 하는데 얘는 살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숙성을 해봐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탄성이 남아있을 때 바로 화로회로. 그리고 쥐노래미 크지 않잖아요. 뭐 자연산 이런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우럭, 평창, 뭐 송어 축제한 송어 굳이 숙성을 화로회로 먹었을 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먹어요? 회무침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막회, 물회, 회무침, 회덮밥 이렇게 이용되는 것들이 주로 화로회로 먹었을 때 또 유리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오징어, 한치 같은 두 종류 당연히 화로회로 유리하죠. 그 다음에 숙성을 했을 때 맛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횟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횟감들도 잔씨알, 잔바리급들은 화로회가 낫습니다. 막 썰어서. 대표적으로 방어 부시리가 있죠. 알방어, 알부시리. 숙성회보다는 그냥 썰어서 먹는 게 낫죠. 숙성에 유리한 횟감, 광어, 500담아, 800담아 이런 거 말고요. 일식집에서 쓸만한 이 정도 되는 2.5kg 이상. 참돔,
농어, 그리고 제주 다금바리, 표준명어로 자바리죠. 자바리 같은 경우는요, 이 바리과 어종의 특성이 있는데 수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숙성할 때 수분은 잡긴 잡는데 그 숙성 시트지라든지 해동지를 여러 번 막 갈아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분기는 많잖아요. 근데 사리 탄력은 또 숙성을 해도 크게 잃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은 기름기도 그렇지만 숙성을 할수록 좀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이 수분이 많은 횟감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요, 기름기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 느껴지지 않았던 기름기가, 숨어있던 기름기라고 할게요, 해동지로 여러 번 갈아주면 이제 해동지 계속 축축축하게 졌는데 이걸 여러 번 갈아주면서 수분을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없었던 기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중에 수성을 하게 되면 그 수분기가 빠지면서 기름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 횟감들이 이제 민어가 되겠습니다. 능상어도 바리과고 북바리도 바리과인데 대체적으로 좀 중형급 이상 되는 애들은 수성을 해야 감칠맛이 많이 오르고, 특히나 이런 어종들은요, 다른 어종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값을 하고 그만한 맛을 느끼려면 충분히 잘 통제된 숙성회를 드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에서 화로회 비싸게 사서 솔직히 특출난 맛이 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북바리, 자바리 이런 것들 비싸게 주고 먹었는데 나는 돌돔이 더 맛있더라 하는 겁니다. 대왕자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인분들이 몇몇 다금발이라고 자꾸 판매를 하는데 중국산 화로죠. 근데 자발이의 유전자가 절반 들어갔죠. 나머지 절반은 대왕발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그루퍼가 들어갔고, 근데 이 녀석도 보면은 살이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화로회로 만약에 썰어 먹는다면 엄청 얇게 해야지 되고요. 안 그러면 질깁니다. 턱 아파요. 그런데 화로 시장 특성상 이거 다 화로를 썰어내거든요. 저는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킬로그램당 6만 원 이상 주고 먹을 텐데 과연 그만한 가치를 맛에서 느낄 수 있느냐거든요. 다금발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대왕자발이 사다가 수정을 하면 2, 3일 해보세요. 수분기 좀 빠지면 기름도 올라오면서 굉장히 차지고 얇게 썰어도 숙성했을 때 그렇게 무르지 않은 감칠맛이 좋은 횟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보고는 당연하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횟감 중에서 단단하기로는 거의 뭐 최상급인데, 그 중에서도 자주복, 업계에서는 물론 이걸 가지고 참복이라고 하죠. 자주복, 참복 유전적으로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주복, 가루하고 참복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은 양식도 있고 자연산된인데 보통 복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조에는 화로가 있지만 대부분 영업 개시 전에 혹은 그 전날에 잡아다가 수정을 합니다. 최소 못해도 반나절 이상은 수정을 해야 돼요. 하루 정도 수정하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썰어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고 식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썰어내면 얼마나 제기고 하겠어요. 또 하나가 황복. 황복도 되게 탄성이 좋게 되게 유명한데 이것도 거의 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숙성을 하고 나서 보통 썰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활보고회로 내는 데가 있죠. 이제 시장이죠. 뭐 주문진 어시장 같은 데 가면 보고 많이 팔잖아요. 뭐 밀복, 까치복. 근데 개인적으로 작아도 숙성해서 냈을 때가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화로회로 먹었을 때 가자미류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숙성을 좀 해야지 맛있는 가자미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돌가자미, 돌도다이죠. 얘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다른 가자미류에 비해서 수분도 좀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단단하기 때문에 숙성을 좀 그래도 하루 정도는 해도 괜찮다. 그리고 맛이 좀 오른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는 찰가자미라는 종이 있는데요. 강원도 북부에서부터 삼천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반도 지도의 동쪽, 동남부에서 나는 서해도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또 이제 울릉도 가자미라고도 부르고 또 기름도다리,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런 찰가자미는 수분이 많아요. 껍질은 진액도 되게 많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 수분기를 잡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또 화로를 써니까 이게 물컹거리고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역국에 끓여 먹고 탄감으로 좋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수분을 제대로 잡아서 수정을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어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음돔, 동갈도돔 같은 이런 하수돔과에 속한 돔 종류는요, 참돔과 마찬가지로 수분기가 좀 있는 돔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숙성을 하고 썰어냈을 때 더 맛있다고 느껴지고, 아까 제가 방어 보시리 얘기했죠. 여기서는 대방어, 대부시리, 그리고 일정 크기 넘어가는 잿방어, 그 다음에 이제 개우럭이 있고요. 개우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럭이죠. 조피불락인데 사이즈가 한 뭐 1kg 넘어가는 크기가 큰 자연산을 개우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어, 아까 민어 얘기했는데 이 사천격이죠. 사천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도 있고 또 대형 어류이기 때문에 수성을 좀 충분히 해야지 차지고 맛도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삼치병어, 또 덕자병어가 있고
있고 청어가 있고 요 네 종류는 사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활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직접 낚시를 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어부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좀 힘듭니다. 가끔 뭐 활어로 들어오긴 하는데 선어로 유통이 되는 횟감이기 때문에 참치, 참다랑어 이거 뭐 냉동으로 들어오고 또 생참치 대부분 일정 크기가 있기 때문에 수송을 좀 해야지 그래서 좀 맛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우리가 흔히 횟감으로 먹는 게 노르웨이산 연어. 여러분 활연어회 드신 적 있나요? 그거 썰어서 먹잖아요. 연어가 살이 장난 아니게 질깁니다. 탄성 장난 아니에요 진짜. 원래 연어가 노르웨이에서 항공으로 수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냉장 숙성이 될 수밖에 없죠. 비행기에서건 못해도 한국에 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고, 거기서 또 하역하고 시장을 통해서 또 식당을 통해서 우리 입에 들어가까지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래서 우리는 연어회를 먹는 게 대부분 4, 5일은 수송이 된 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툼한 연어 탄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 활어 상태에서는 얼마나 찌겠습니까? 4, 5일 숙성되기 이 정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활어회와 숙성회 모두 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어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